여행은 새로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새로운 것에서 뛰는 것 어떠세요? 언젠가부터 여행짐에는 러닝화를 꼭 챙기고 있습니다. 여행 와서 모르는 곳에서 달리는 그 방법부터 여행지에 적절한 러닝 코스를 찾는 방법까지 꿀팁 모두 이번 영상에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니의 다채로운 풍경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저와 함께 뛰어서 시드니 여행 와서 달리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 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 하세요. 여행 갔다 돌아온 달려라 하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시드니의 서큘러키에서 오페라 하우스까지 가는 그 길 진짜 멋지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던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하버 브릿지가 내 눈앞에 있다니 날씨도 완벽하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요, 정말 사람이 넘쳐나서 가족 사진 좀 찍으려면 막 기다려야 할 수준이에요. 오페라 하우스로 향하는 내내 관광객의 현지인, 아이들, 사람들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풍경은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이 모습 보이시나요? 다음날 아침인데요. 새벽 동이틀 무렵입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른 시간이라 처음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고요. 달리다 보니 현지의 러너들이 하나둘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들과 눈 맞추며 달릴 수 있었어요. 저 멀리서 노란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일출 구경하기 위해 몇 바퀴 더 달렸습니다. 정말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오페라 하우스 앞에 이 거리를 전세낸 듯 온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이 마치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태양이 주는 에너지로 황홀해지고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값지게 보낼 방법들이 머릿속으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이지만 완벽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여행하러 와서 새벽에 달리면 이런 기분 느끼실 수 있어요. 수많은 관광객 사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명소만의 감동을 받게 됐을 겁니다. 호텔에 묵으면 꼭 헬스장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여행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박서준 배우님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그 나라를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마치 꿈처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해외여행 중에 달리기를 버킷리스트로 적어놨었거든요. 이번에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다 처음 가보는 모르는 길이잖아요. 구글 맵에 두 눈을 고정하고 다니게 되는데요. 조금 불안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모험심을 가득 채우고 모르는 길로 두 발을 달려보는 겁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현지인의 모습, 처음 보는 가게, 또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진짜 시드니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왔다면 저처럼 새벽에 먼저 답사처럼 다녀올 수도 있고요. 점심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식당을 찾았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말인데요. 이 말처럼 여행이 좋은 건 변화가 주는 새로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늘 달리던 곳이 아닌 새로운 경로를 달리게 되면 여행하며 달리는 기분과 비슷한 경험을 달리게 될 거예요. 색다른 풍경, 새로운 집과 가게, 새로움이 주는 활력이 마음도 충전해 줄 겁니다. 달리기가 취미가 되고 달리는 게 일상이 된 이후에는 여행짐의 러닝화를 꼭 챙기고 있습니다. 러닝화 말고도 여행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행 중 달리기를 위한 사소한 팁 첫 번째는 경로 찾기입니다. 익숙한 한국이라면 새벽이든 밤이든 달릴 수 있죠. 하지만 해외라면 지역에 따라서는 한적한 시간대는 좀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숙소 주변에 안전한 달리기 루트가 어디 있는지 미리 조사해주면 좋아요. 구글 맵으로 조사할 때는 도보보다는 자전거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러너들이 달릴 법한 길을 제시해주곤 하거든요. 다른 러너들이 먼저 달려본 곳을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 루트를 보면서 내가 달려볼 길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앱이 스트라바입니다. 런데이나 나이키 앱 같이 스트라바도 러닝 어플인데요. 사실 스트라바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조금 더 유명한 앱이에요. 이게 경로를 기록하고 그 경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지 러너들이 자주 달리는 달리기 코스를 참고할 수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달링 하버는 이미 유명한 달리기 코스네요.
스트라바의 이 기능은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좀 아쉽지만요. 스트라바 앱은 달리기 루트 말고도 좋은 기능이 많아요. 인스타처럼 내 달리기가 친구에게 전송되고 친구의 달리기 경로도 확인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 있고요. 챌린지 같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맛이 있어서 러너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죠. 게다가 가민이랑 연동하면 바로바로 기록이 넘어가니까 편하고요.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달릴수록 뉴발란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운동화 살 때 쓸 수 있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가 스트라바 앱이랑 연동해서 거리 1km마다 100포인트씩 준다고 하니까요. 두 앱을 같이 활용하시면 러닝화 바꿀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행 짐의 달리기 용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챙겨가야 할까요? 러닝화랑 옷, 그리고 러닝벨트는 꼭 챙겨가야 하고요. 선크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같은 것들은 어차피 여행 짐에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적인 짐이 좀 있으니까 다른 짐을 많이 챙기려는 욕심은 좀 내려놓아야 해요. 저는 사실 이번엔 그냥 러닝화를 신고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러닝화가 쿠션도 충분하고 많이 걷게 되는 해외여행에서는 편한 신발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엄청 좋은 코스가 나타나서 달리게 될지도. 그래서 언제든지 달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러닝화를 신고 많이 다녔었어요. 한국도 정말 러닝 열풍이 붐이잖아요. 외국은 진짜 더 많더라고요. 새벽에도 많고 관광하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달리시는 분들. 브리즈번의 스토리 브릿지 앞에 펠런스라고 맥주집이 하나 있었어요. 맛도 엄청 좋고 핫해서 저녁도 그 다음날 아침도 먹었는데요. 그 앞에서 러닝크루 모임도 있더라고요. 진짜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현지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대회나 러닝크루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연히 시드니에서 큰 대회 하나를 만났거든요. 시티 투 서프라고 8월에 열리는 대회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신청하는 건데 이미 마감돼서 신청은 못했고요. 저희 숙소에서 가까운 시드니 시티에서 출발해서 로즈베이를 지나 해변을 따라 달리는 시티 투 서프 14km를 달리는 대회였어요. 너무 아쉬워서 시드니 대회 모습도 구경하고 출발지에서 한참 머무르다 왔는데요. 그 열정과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페리 타고 로즈베이를 지나갔는데 거기서도 러너들의 행렬을 만났고요. 해변을 따라서 본다이 비치까지 달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진짜 다음에 나도 저 대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마라톤 대회를 보다 보니까 다음에는 반대로 마라톤 대회를 위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러너라면 꿈꾸게 되는 보스턴 마라톤, 메이저 마라톤 대회들이 2월부터 11월까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잖아요. 그 코스는 꼭 해외에서 뛰어봐야지 하는 버킷리스트를 추가해봅니다. 여러분도 여행 갈 때 꼭 러닝화 하나쯤 챙겨서 그곳에서 달려보세요. 고요한 관광지를 누비고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까지 몽땅 받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실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행복한 러너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